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방송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기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엄마랑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이 똘똘똘 소리가 굴러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 당연히 뭐 서울대급의 학생이죠. 뭐 서연고급이라고 합시다. 그 서연고급의 학생이고 아니 뭐 고대까지도 안 가고 서연대까지의 학생의 그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똘똘똘 소리가 나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걔는 저도 들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너무 이뻐서. 그런데 이제 그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가 한 3,300 뽑고 연세대 한 3,500 정도 뽑나요? 그러면 한 7, 8천 명이죠. 근데 보통 경쟁률이 한 뭐 서울대야 직윤이야 2대1, 3대1,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일반 전형은 6대1, 5대1, 7대1 뭐 이렇게까지도 가니까 그 서울대 원서 넣으면 연세대도 넣는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뭐 그 물론 뭐 정시는 별도지만 그냥 퉁쳐서 3,000명이라고 하고 3,000명에 한 5배수면 이제 15,000명이죠. 15,000명이 이제 그 대상인 거죠. 전국에 15,000명이 있는 거니까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1,850개, 아니 실제로는 2,350개인데 거기 뭐 특성화 빼고 뭐 빼고 나면 그 특목고나 일반고 다 합쳐서 자사고 다 합쳐서 1,850개 정도 됩니다. 1,850개에 좀 전에 3,000명 뽑을 때 5대1 355 15,000명이니까 한 학교당 10명 정도가 되는 거죠. 한 학교당 10명 정도인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 수가 한 전체적으로 한 850개가 되니까 고등학교 중에 850개 고등학교가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숫자 그 고교 수인 거죠. 그럼 850명에서 850명이니까 한 고등학교당 한 20명 정도가 되는 셈인 거죠. 왜냐면 28에 16,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10명이 아니라 20명, 25명 정도가 되는 거죠. 한 학교에 25명 정도가 서울대, 연대에,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 학교당 30명 이상이 어찌됐건 지원하는 셈이니까 사실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은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거고, 일부가 이제 연대, 고대 또는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를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전과는 방식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서울대의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집어넣어서 일부 선발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수능에서 다 맞았다 그랬나, 한 문제 틀렸다고 한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다고, 그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사무실로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결국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될 대답과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잘 몰랐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학생들은 그렇게 한 학교에서 한 2, 30명이 뭐 모든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특목 자사고 이런 쪽은 좀 더 많이 지원할 테니까 뭐 모든 학교에 다 한 학교당 30명씩 있을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2등급 중반 때까지도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학교당 2, 30명이 서울대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중요한 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내용이
참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거 있는 것만큼 그 뭐라고 하죠? 그 내용물 자체가 너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얘가 합격할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이 눈에 띈 것은 당연히 내신이겠죠. 물론 내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높게 여러 가지 역량 중에 높게 평가하지만 결국은 뭐 그 내신도 이제 학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 수준을 정확하게 가름할 수가 없는 거죠. 수능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죠. 또 수능을 잘 쳤다 그래서 또 그 학생이 매우 똑똑한 거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죠. 상대적으로 똑똑한 건 맞지만 그 학생이 최고의 학생이라고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물을 정말로 잘 보는 입학사정관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세상에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매우 이렇게 어쨌든 최대한 나름대로 괜찮은 학생이 선발되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2명이나 3명이 학생들을 평가할 테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느 경우든 제가 이제 이전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던 것은 교사 즉 평가자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것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개정판을 쓰면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대는 전공적합성 안 본다고 합니다. 연세대부터는 전공적합성 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을 본다고 하다가 어느 대학 시점, 예를 들어 상위 15개, 한 20개 정도 끝나고 나면 대학 20개 정도 앞순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인성이라고 하는 품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공적합성과 인성이 그 품목에 들어가고 더 밑으로 가면 인성이고 지방대 가면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대학은 당연히 그 어느 경우에도 인성을 보는 그 대학에서도 본다고 얘기하는 그 대학에서도 학업 역량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보죠. 마찬가지로 전공적합성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명문대 합격생에서 분석한 자료 12명의 학생부 총 70개 대학들의 72개 대학들의 넣고 빠진 원서를 넣고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놓고 보니까 그 앞에 제가 2부에 그 학생의 특징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합격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항목 순으로 이렇게 배치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치를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봐도 이미 답은 상당 부분 많이 줬는데 학교에서 못 해줘서 또는 교사가 잘 판단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또 어느 학교 가면 학생들의 기준을 얘가 서울대를 갈지 중앙대를 갈지 성대를 갈지 이거 어떻게 아는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서울대 간 아이의 얘가 어떤 면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뭐 10개나 12개, 15개 사이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1번 뭐에서는 어떤 면 때문에 기록에 어떤 것 때문에 판단을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있어요. 명문대 2부에 보면 맞나? 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이제 뭐라고 하죠? 명문대 책을 개정판을 내면서 그것 플러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한 몇 개를 더 넣어서 정리를 다시 하고 있고 앞쪽 부분을 다시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앞쪽에 이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의 합격한 기준점들이 거기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거 보고 평가했다는 내용들을 앞에다가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2부에 보면. 그래서 그거 10개, 15개들을 쭉 나열을
번호만, 큰 제목만 쭉 나열을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결국 서울대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 연대부터는 전공 적합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학업 역량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그 첨가된 이제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전공 인성으로 넘어갈 때쯤에, 아까 인성이 한 20위권 대학이라 그랬죠. 그러면 인성으로 넘어가는 대학들에서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안 보냐, 그런 게 아니라 인성 영역 안에 다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부합된, 그렇지만 인성이 더욱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크기를 따지자면 학업 역량이 있고 전공 적합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은 요 밑에서 쫙 깔아주는 거죠. 왜냐면 인성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또 전공 적합성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학업 역량에서도 당연히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대학의 레벨별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쭉 배치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그때도 제가 써놓긴 써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거를 일부만 알고 계시고, 전체를 하기야 뭐 결국은 자기 자식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또는 제가 연구한, 내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제가 기사로는 못 쓰지만 굳이 써야 될 이유도 못 느끼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자료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기사를 내보낼 거냐 말 거냐는 뭐 제가 바쁜 정도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뭐 안 내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담아만 두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렇게 쭉 배치하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업 역량이 맨 위에 있다. 당연히 서울대도 서울대이고 그 역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뭐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뭐 정치과를 들어갔지만 정치에게 단 한마디도 안 써 있는 학생도 그걸 합격했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 전공 적합성을 안 보는 건 분명한 거죠. 또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정치 공학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그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디서 찾아보느냐? 친구들과의 관계, 인성 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 학생이 독서 같은 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뭐 다 하나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똘똘한 여학생이 너무 똘똘해서 정말로 뭐 매우 유쾌한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뭔 얘기하면 꼭 저 이거 해봤어요. 그리고 어쩌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하고 대화 나눌 때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학생들, 한국 사람들 자체가 혹시 뭐 외국인들과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자주 만나보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종합적 사고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거 하나 하면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 애들은 당연히 어른들에 비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게 교육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어쨌든 종합적 사고방식을 뭐 제가 안 가르쳐도 물론 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강화해서 뭐 세계 최고로 뛰어난 인재로 만들어가는 거에 내가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학생 스스로가 바꾸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역량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학생이 대학만 잘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 발전해 가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정말로 똘똘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로 그렇거든요. 근데 똘똘한 게 아까 그 여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즘의 학생들은 똘똘합니다.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똘똘한지 모르겠어요. 결국 본 게 많은 거죠. 경험이 많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경험하지 못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제가 왜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좋아해도 뭐 그거에 미쳤다 그래도 뭐 가끔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그걸 빨리 돌파해서 공부로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게임 자체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그 책상에 앉아 있어 본 시간이 얼만큼만에 있냐라고 하면, 오늘 뭔 얘기가 이렇게 길죠? 요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똘똘한 학생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고 그 학생 중에 선발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학업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작업.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한다면 학업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것. 학업 역량을 높여준다는 말은, 학업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신,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돼요.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내신 성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좋으니까 학업 성취도만큼은 끌어올려라. 여기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말을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라. 즉,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력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뭐 방과후 수업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죠?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것들을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자라도 발표를 잘해야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거든요. 그래야 연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발표력 같은 것도 길러야 되는 거죠. 아니, 수학자조차도 발표력을 길러야 하는데 나머지 직업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당연히 발표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력이 길러지고 실제로 그런 역량들이 드러나 있다고 판단할 때 이제 학업 역량이 좋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학생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누구누구야, 오늘 네가 발표해,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발표할게요. 제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것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라든지, 또는 또 뭐 성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물론 공유했으니까 자기는 더 열심히 파서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학업 역량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집중되어 있다. 서울대 거 보니까 1번에서 12번, 15번까지가 다 공부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그게 학업 역량인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적합성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 밑에 대학들의 이제 부류를 보면, 예를 들어 뭐 성대라고 하면 반반, 그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 반반, 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공부를 못해도 내가 7등급이든 6등급이든 9등급이든 다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디 급으로 준비해라? 서울대급으로 준비해라. 서울대급으로. 나는 뭐 정말 잘 가야 인서울인데요. 상관없다고. 서울대급으로 준비하라고. 서울대급으로 준비한다는 말은 뭐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 과정에서 너가 나오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공적합성으로 쫙 하니 붙는 거고, 그 안에서 나왔던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하니 붙어서 너의 인성에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만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적도
확실히 더 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갈 것 같아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말한 것처럼만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요. 성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도 잘 가요. 대학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딴 학생들이 뭐 서울대를 나왔든 뭐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든 50대 50이라면 제가 말한 것처럼 하면 딱 98%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다 얘기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해야지 뭐를 얘기를 끌어와야지 요 두 생각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